봄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건강 식재료인 돌나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아마 나물 무침이나 쌈채소로 한 번쯤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돌나물이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에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돌나물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돌나물은 돌틈에서 잘 자라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인데요. 돌 위에서도 자란다고 해서 돌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죠. 보통 산이나 들 또는 바닷가 근처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가정에서도 화분에 심어 키우는 분들이 많답니다. 돌나물은 약간 신맛이 나면서도 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입맛을 돋우는 데 아주 좋은데요. 주로 생으로 먹거나 무침, 국 또는 나물 반찬으로 활용되곤 하죠. 하지만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아주 좋은 유익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점에 정말 놀라운 식재료인데요. 돌나물의 대표적인 효능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나물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입니다. 요즘 환경오염이나 가공식품 섭취 등으로 인해 우리 몸속에 다양한 독소가 쌓이게 되는데요. 몸속 독소가 많아지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피부 트러블도 자주 생기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나물에는 다양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돌나물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강력한 해독작용을 하는데요. 사포닌이라는 성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홍삼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 사포닌은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돌나물에도 사포닌이 들어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덕분에 간 건강을 보호하고 몸속 불필요한 물질들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랍니다. 또 돌나물은 수분이 많고 이뇨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요. 덕분에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만약 몸이 자주 붓거나 몸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분은 돌나물을 식단에 추가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삭아삭 돌나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갱년기 증상 완화입니다. 갱년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안면 홍조, 불면증, 우울감, 피로감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자연적인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식품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돌나물이 이런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돌나물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C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할 때 돌나물을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돌나물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돌나물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돌나물이 갱년기 증상에 좋은 이유는 또 있는데요. 돌나물은 뼈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뼈 건강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돌나물에는 칼슘과 인성분이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답니다. 건강한 갱년기를 보내기 위해서 돌나물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참 좋겠죠. 돌나물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돌나물에 항암작용을 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 분 별로 없으시죠? 돌나물은 칼슘, 비타민C, 식이섬유, 사포닌 등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포닌과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포닌은 식물에 들어있는 천연화합물로 우리 몸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돌나물에 함유된 사포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돌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해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돌나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돌나물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데요.
플라보노이드는 항염작용과 항산화작용을 통해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돌나물이 함유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돌나물이 암 예방에 좋다고 하니 건강을 위해서 돌나물을 꼭 드시는 게 좋겠죠. 상큼한 돌나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 효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골다공증 환자의 수는 2019년을 기점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살려면 노년층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건강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져 쉽게 부러지거나 골절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돌나물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돌나물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돌나물의 칼슘 함량이 우유의 2배나 된다고 하는데 참 놀랍지 않나요? 칼슘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몸에서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 돌나물은 칼슘이 풍부해 한 줌만으로도 칼슘 섭취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니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대신 돌나물을 많이 드시면 되겠죠. 또한 돌나물에는 비타민 K와 마그네슘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뼈 생성과 유지에 필수인 영양소이고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도 꼭 섭취해야 되는데 돌나물에는 뼈에 좋은 이 영양소가 풍부하니 골다공증에 아주 특효인 채소입니다. 돌나물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로 먹어도 아주 맛이 있는데요. 특히 돌나물은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 음식이나 다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니고 궁합이 맞는 음식과 또 맞지 않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음식이 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돌나물과 찰떡궁합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참기름입니다. 상큼한 돌나물과 향긋한 참기름은 맛이 참 잘 어울리는데요. 참기름은 고소한 풍미를 더해줄 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또 참기름은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피부 건강에 좋고 돌나물은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피부에 영양 공급에 좋으니 둘의 궁합이 참 좋죠. 또 참기름과 돌나물을 함께 먹으면 비타민 흡수율을 높여주고 한층 더 건강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돌나물에 참기름을 넣은 간단한 요리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돌나물 한 줌, 다진 마늘 2분의 1 작은술, 간장 1 작은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약간입니다. 먼저 돌나물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볼에 돌나물을 넣고 다진 마늘, 간장, 참기름을 넣어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깨소금을 뿌리면 완성되는데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고소한 풍미가 살아있는 건강한 반찬이 됩니다. 밥과 함께 먹으면 입맛을 돋워주는 좋은 메뉴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돌나물과 환상의 짝꿍을 자랑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향긋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인데요. 표고버섯은 식이섬유, 비타민 D, 에르고스테롤, 베타글루칸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돌나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 C는 면역체계 강화에 좋은 성분으로 유명하죠.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요. 면역력은 물론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 꼭 한번 같이 요리해 보시면 좋겠죠. 제가 추천하는 요리는 돌나물 표고버섯 샐러드인데요. 재료부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돌나물 한 줌, 표고버섯 4, 5개, 양파 4분의 1개, 방울토마토 5개, 올리브유 1큰술, 간장 1큰술, 식초 1큰술, 꿀 작은술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한데요. 표고버섯은 기둥을 제거한 뒤에 얇게 썰어 팬에 살짝 볶아줍니다. 돌나물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해주고 양파는 채를 썰어 찬물에 담가 매운맛을 빼줍니다.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른 뒤에 볼에 모든 재료를 넣고 참기름, 간장, 식초, 꿀을 넣어 가볍게 버무려주면 완성이 됩니다. 표고버섯의 감칠맛과 돌나물의 상큼함, 채소의 아삭함이 한데 어우러져 정말 맛이 좋은데요.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도 높여주는데 최고의 샐러드가 된답니다.
이렇게 돌나물과 궁합이 좋은 식재료를 알아봤는데요.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이 있어 건강에 좋은 과일이죠. 하지만 돌나물과 함께 먹을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이유는 돌나물과 레몬 모두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돌나물 자체에도 약간의 신맛이 나지만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그 산도가 더욱 높아져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이나 속쓰림을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돌나물과 레몬을 같이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돌나물을 드실 때 피해야 하는 건 레몬뿐만이 아닌데요. 맛있다고 돌나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도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봄철 돌나물의 아삭한 식감이 좋아 과하게 섭취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돌나물에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거나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돌나물을 섭취할 때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또한 돌나물을 요리하기 전에 세척도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요. 돌나물은 보통 야외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흙이나 미세먼지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섭취하기 전에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농약이나 오염물질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식초물에 5에서 10분 정도 담가뒀다가 헹궈주면 그냥 물로 세척하는 것보다 더욱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니 씻을 때 식초물에 담궈 씻는 법 잊지 말아주세요. 향긋하고 맛있는 나물 중 하나인 참나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특유의 향이 짙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참나물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잎채소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특히 중년, 노년에게 꼭 필요한 영양성분들이 가득하다는데요. 참나물이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고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 또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겨 헷갈렸던 식물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만 참나물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외국에서도 참나물을 먹을까요? 참나물은 한국에서 많이 소비되지만 일본에서도 니즈나라고 불리며 즐겨 먹는 식재료인데요. 일본에서는 주로 샐러드나 나물 요리로 활용되고 그 외에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허브나 샐러드 재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식 붐이 일고 참나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답니다. 세계인이 좋아하는 참나물은 그 맛과 향이 참 독특한데요. 영양소도 풍부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어떤 효능이 있는지 참나물의 효능에 대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알아볼 효능은 바로 눈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요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눈이 피곤하신 분들 많으시죠. 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되면서 눈이 침침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참나물은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건 아셨나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프리 라디칼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 라디칼은 눈의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베타카로틴은 이러한 손상을 예방하여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또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서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비타민 A는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요. 이 로놉신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시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황반변성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황반변성은 노화로 인해 눈의 황반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황반부가 뭐냐면 망막의 중심부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가 손상되는 질환이라는 거죠. 참나물의 풍부한 비타민 A는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뿐만 아니라 참나물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들어있는데요. 혹시 유튜브 시청을 자주 하거나 디지털 기기를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 눈이 뻑뻑하고 눈이 안 좋아진다고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현대인들은 너무 잦은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청광색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눈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참나물에 함유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청색광을 차단하거나 흡수하여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나 백내장, 야맹증 예방에 효능이 아주 좋은데요. 참나물의 효능 참 놀랍지 않나요? 참나물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해독 작용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환경오염, 가공식품 등으로 인해 우리 몸에 유해 물질이 쌓이기 아주 쉬운데요. 참나물은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많아서 해독 효과가 뛰어난 채소입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참나물에는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 중금속과 독소를 흡착하여서 배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클로로필은 독소와 중금속을 포함한 다양한 독성 물질을 체내에서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난데요. 이러한 독소는 클로로필 분자에 결합하여 체내에서 제거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클로로필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혹시 아셨나요? 간은 체내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데요. 클로로필은 혈액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또 해독 과정을 촉진시키고 독소의 제거를 도와준답니다. 또한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참나물을 꾸준히 먹으면 이 간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특히 술자리도 많고 기름진 음식도 자주 섭취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실 때 이 참나물을 함께 드시면 간이 부담을 덜 느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효능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좋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이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로가 쉽게 쌓여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참나물에는 철분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철분은 혈액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고 또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철분과 칼륨이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참나물에 함유된 비타민 K도 혈액 응고를 돕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에디스 코안대학교 영양학 연구소에 니콜라 본도노 박사님 연구팀이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대상은 중년의 덴마크인으로 약 5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비타민 K와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했는데요. 연구 결과 비타민 K1 섭취량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섭취량이 가장 적은 사람에 비해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위험이 21%나 감소했고 비타민 K2의 경우에는 1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말초동맥 질환 위험이 3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참으로 놀라운 연구 결과죠. 평소 혈압이 높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참나물을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면 정말 좋겠죠. 참나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이 장 건강과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장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참나물이 장 건강을 돕는데 아주 중요한 채소랍니다. 참나물에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참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이 편안해지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참나물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재료인데요. 음식의 양을 줄이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서 식사량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뛰어나 붓기 완화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체중 때문에 고민이 있거나 다이어트 목표가 있는 분들은 이제부터 참나물 잊지 말고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참나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차로도 우려 마시는 참나물은 사실 생으로 먹을 때 영양적으로 가장 효과적인데요. 참나물은 이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어도 맛이 정말 좋습니다. 된장이나 간장으로 간을 맞춰 참기름을 살짝 더하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겠죠. 그리고 참나물을 국이나 볶음 요리에 넣어 먹어도 향긋한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참나물은 너무 오래 가열하게 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리하게 되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것 잊지 마세요. 혹시 파드득 나물이라고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나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나물은 재배가 어려워 그 대용으로 파드득 나물이 쓰이곤 하는데요. 나물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그 둘을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두 나무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구분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외형을 보자면 참나물의 잎은 부드럽고 윤기가 나며 약간 둥근 형태인데 반해 파드득 나물은 잎이 거칠고 손으로 문지르면 특유의 파드득하는 소리가 나는데, 파드득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파드득 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니 손으로 문질러서 비교하면 알 수 있겠죠. 또한 향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참나물은 특유의 향긋하고 고소한 향이 나는 반면에 파드득 나물은 다소 약한 편입니다. 맛도 참나물이 더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이 나고 파드득 나물은 약간 쓴맛이 도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헷갈리지 마시고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선하고 맛있는 참나물을 고르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채취할 때는 너무 어린 잎을 따기보다는 적당히 자란 잎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잎이 선명한 녹색을 띠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렇게 변한 잎은 신선도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 그런 것들은 피하셔야겠죠. 또 고를 때 줄기가 너무 억세지 않고 부드러운 것이 좋은데요. 너무 두껍거나 질긴 줄기는 씹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나물 특유의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향이 약한 경우에는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르면 신선하고 맛있는 참나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참나물을 구입했다면 보관 방법도 참 중요한데요. 참나물은 쉽게 시들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를 살짝 제거한 다음에 키친타올로 감싸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신선함이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살짝 데쳐서 냉동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장기간 보관하면서도 참나물의 영양소를 유지하고 또 드시고 싶을 때 꺼내 드시면 되니까 편리하게 드실 수 있겠죠. 몸에 이룬 참나물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어떤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몸에 2배로 도움이 되는지 참나물과 잘 어울리는 음식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참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에는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과 발효 성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고단백 식품인데요. 참나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A, 비타민 C, K, 칼슘, 철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참나물을 된장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섭취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균형을 잘 맞춰 소화와 영양소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참나물과 된장을 이용한 추천 요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살짝 데친 참나물의 물기를 꼭 짜내고 참기름, 깨소금, 다진 마늘과 된장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주시면 참나물 된장 무침이 되고요. 또 된장국을 끓일 때 참나물을 넣어 주시면 소화에도 좋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맛도 제일인 참나물 된장국이 완성된답니다. 참나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고단백 식품이면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칼슘과 인이 풍부하여 뼈의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누구나 아는 아주 좋은 식품이죠. 참나물은 다양한 비타민과 칼슘, 철분, 미네랄 등을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작용을 가진 식물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에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때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두부와 참나물은 영양적으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인데요. 참나물과 두부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되시죠? 추천 요리인
참나물 두부전 요리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참나물은 씻어서 잘게 썰어주시고요. 두부는 으깨어서 부침가루, 달걀, 소금과 함께 섞어서 반죽을 만듭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한 숟갈씩 올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붙여줍니다. 바삭하게 붙여낸 뒤 맛있게 즐기면 되는데요. 만들기 정말 쉽죠? 이렇게 여러 가지 참나물의 효능과 구분법, 조리법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참나물의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떤 음식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참나물도 잘못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참나물을 드셨는데 오히려 독이 된다면 안 되겠죠. 참나물 드실 때 유의할 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참나물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바로 소화불량인데요. 참나물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복부팽만이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시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잘못해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나물에 주의할 점은 바로 중독 증상입니다. 참나물과 중독이라니 참 어울리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참나물에 소량 들어있는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물질이 체내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안전하지만 야생에서 채취한 참나물에 소량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칼슘 옥살레이트는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중 하나인데 많은 채소에 함유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참나물과 같은 식용식물에 포함된 양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소량인데요. 그런데 참나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특히 생으로 많이 드시게 된다면 바로 이 칼슘 옥살레이트의 섭취량이 증가하여서 소화불량, 복통, 메스꺼움 등의 구토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신장에서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형성할 수 있으니 자연산 참나물을 생으로 과다하게 많이 섭취하시는 것은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공재배로 키운 참나물은 농약이나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생으로 드실 때는 꼭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은 후에 섭취하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고소한 호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호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저는 달달하게 졸여진 호두 강정이나 제과점에서 파는 호두파이를 커피와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이롭다고 잘 알려진 호두, 혹시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호두는 견과류의 일종으로 기원전 7,000년 전부터 인류가 친숙하게 섭취해온 식품인데요. 인류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호두를 섭취해왔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호두는 옛날부터 우리 인류에게 많은 영양소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호두에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되는 호두, 호두가 주는 몸에 이로운 점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체내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특히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은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서 감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게 되는데요. 자유 라디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와 같은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오메가3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과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 데 매우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두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뇌 건강 유지입니다. 호두의 모양이 뇌를 닮아서 옛날부터 뇌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외형만 닮았다고 뇌에 좋다는 것이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호두에도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해외 알츠하이머 저널에서는 호두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므로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고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며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뇌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호두는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뇌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주게 됩니다. 이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뇌 건강을 위해서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셔야 되겠죠. 세 번째 호두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호두가 뼈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아도 뼈에 좋다는 건 생소하실 건데요. 호두가 뼈 건강에 좋은 이유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호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요.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마그네슘 역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두 성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한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에게도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호두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암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호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2022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자료를 보면 호두나 아마씨에 함유되어 있는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10% 감소되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률은 2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엘라그산은 항암 성분으로 유명한데 엘라그산은 체내에서 엘라그산 대사 물질로 변환되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호두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암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데요. 호두가 가진 염증 완화 효과는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의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암 환자에게는 면역력이 중요한데 호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줘서 우리 몸의 방어막을 형성시켜주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호두, 이것들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호두와 궁합이 맞는 좋은 식품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로 요거트입니다. 요즘 들어서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영양소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데요.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호두의 지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더욱 향상시켜주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호두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산을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지방이 소화와 흡수를 도와서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양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하고 크리미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럽고 상큼한 맛은 잘 어울리게 되는데요. 함께 섭취하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요거트를 드실 때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것 꼭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 호두와 환상의 궁합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데요.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천연당,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당은 호두 대비해 신체에 더 빠른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 이제 잘 아시겠죠?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바나나와 호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영양소 흡수 또한 더 쉽고 오래 지속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영양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하고 크리미한 식감과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잘 어우러지게 되는데요.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한번 섭취해 보세요. 간단하게 바나나의 달달한 맛과 호두의 고소한 향이 의외로 조화로워서 맛과 식감, 영양소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답니다. 이렇게 고소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정말 좋은 호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안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호두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식품들이 그렇듯이 호두도 적당량을 섭취해야 되는데요. 과연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할까요? 몸에 좋은 호두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데요. 호두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들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를 섭취할 때 유의할 점 첫 번째는 바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 하나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인데요.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호두를 섭취했을 때 입술이나 혀, 그리고 얼굴이 부풀거나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 증상에 따라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호두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호두를 피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호두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 두 번째는 바로 과도한 섭취입니다. 호두는 100g당 650kcal로 매우 고칼로리 식품인데요. 하루 섭취량을 과도하게 초과하게 되면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고 호두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루에 20에서 30g 정도, 이는 약 호두 5에서 7알 정도인데요. 쪽으로 봤을 때는 10개에서 15쪽이 적당하답니다. 호두를 섭취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 세 번째는 변질이 일어난 호두를 섭취한다는 거예요.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되기 쉬운데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화된 지방은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하는 위험이 있는데요. 또한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이 물질은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시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패되어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산패된 호두를 구분하는 방법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색상을 보는 건데요. 신선한 호두는 갈색 또는 황금빛을 띠는데 산패된 호두의 색은 어둡게 변하고 부패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산패된 호두는 비린내나 신냄새가 날 수 있고 신선한 호두는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이 납니다. 또한 맛이 다른데요. 신선한 호두는 고소한 맛인 반면에 산패된 호두는 맛이 매우 씁쓸하거나 오래된 기름 향이 나고 썩은 것 같은 매우 불쾌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신선한 호두를 골랐다면 산패되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호두는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두는 원래의 껍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보관하면 외부에서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서 오래 신선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두를 먹을 때마다 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미 까진 호두를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이런 호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촉진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거나 진공 밀봉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서늘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미 껍질을 벗긴 호두는 쉽게 산패할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당근을 먹는 방법,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 3주 동안 11kg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근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에서 나옵니다.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데요.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근의 첫 번째 놀라운 효능이 바로 눈 건강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가 되는데요. 비타민 A는 이 눈 건강을 좋게 하는데 아주 좋은 성분이죠.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먹는 것과 당근을 먹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양제와 당근에는 모두 비타민 A, 루테인, 지아잔틴 등이 들어있어서 시력을 유지하고 눈의 노화를 방지해주며 황반 변성 등의 질환도 예방해줍니다. 당근은 여기에 비타민 C, 비타민 K, 그리고 필수 미네랄이 더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 및 뼈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는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효과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평소에 당근을 좀 더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는데요. 노화가 된다는 것은 몸이 산화가 되고 염증이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염증이 몸 안에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노화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바로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만들어 드시는데요. 착즙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간 아쉬운 것은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당근의 식이섬유는 장 속의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장 속에 유산균이 살아가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당근의 식이섬유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하여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암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위의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그곳에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하여 당근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 발생은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고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한 것이었으며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뇌혈관에 쌓이는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여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뇌신경이 활성화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하여 치매를 예방하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것인데요.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바로 11kg을 감량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당근을 잘 씻어서 잘게 채를 썰어줍니다. 당근 한 개에 소금 한 스푼을 넣어 10분 정도 절여주시고 절인 물은 꼭 짜서 버려줍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식초에 버무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2~3시간 숙성한 후에 드시면 됩니다. 먹을 때는 사과를 채를 썰어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를 10배 이상 늘릴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우선 당근을 드실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당근을 드실 때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근의 영양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인데요.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베타카로틴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고요. 이렇게 기름을 사용하여 살짝 익혀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70%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기름에 볶을 때의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볶게 되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되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 있잖아요. ABC 주스라고도 하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는 바로 사과, 비트, 당근이죠.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항소나 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중 비트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에 공급되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비트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엔 비트를 빼고 사과와 양배추, 당근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ACC 주스를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양배추는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 주어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출시켜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세 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고요.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로 드실 수 있습니다.